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시선학교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하다고 합니다. 또 나의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로 한다는 말이 있죠. 나는 좋은 마음에 한 번 도움 주고 두 번 배려해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상황이 안 되어 도움 주지 못하면 불평을 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사람처럼 왜 안 해줘?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됨됨이에 대해 천지의 아버지 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크고 작고 깊고 얕음이 천층만층 구만층이니라. 인간은 본래 조물주 삼신의 밝은 신성과 덕성, 조화 기운을 그대로 받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창세 역사와 우주 광명 문화를 잃어버리면서 점점 근본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주의 큰 가을철을 맞아 인류는 어둠의 문화를 벗어던지고 삼신의 광명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삼신조와 도통수행법으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조물주의 신성을 깨우고 빛의 인간, 홍익인간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염려불망 시천주조와 태울주 수행으로 천지와 한마음이 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전국의 제방 붕괴는 무려 322곳, 그중 249곳이 충청과 경북에 집중됐습니다. 제방이 무너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되는데요. 제방의 설계 빈도를 뛰어넘는 극단적인 폭우와 제방 자체의 결함이 바로 그것인데요. 국내 하천들은 대체로 80년 빈도의 홍수를 계획 홍수위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지난 7월 15일 전후 청량과 논산에 쏟아진 비는 이틀간 최고 544mm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년에서 길게는 1300년에 한 번 올 확률의 극한 폭우입니다. 권현안 세종대 교수는 충남 연무읍 등 특정 지점에 대해서는 1000년 빈도를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 전국 평균 강우량은 이미 600mm를 넘어 기상 관측 이후 신기록입니다. 지난 50년을 반으로 잘라 1998년 이전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폭우가 전국에서 7번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25년 사이에는 22회로 3배나 늘었습니다. 중국에는 1인 미디어 계정이 무려 1억 2천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자 중국 당국이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부정적인 정보 유포만으로도 바로 계정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체제에 위협이 되는 내용은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 동영상 플랫폼 계정은 모두 1억 2천만 개고 작년 한 해에만 1천만 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1일 저속하고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더우인 계정 22개를 폐쇄한 데 이어 유언비어 유포, 사회적 이슈 부풀리기, 불량 정보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계정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1인 방송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체제 비판적 내용의 방송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 설문조사에서 청년층의 60%가 1인 방송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국 당국의 통제 강화는 1인 방송에 몰려드는 청년층의 체제 비판을 막기 위해서란 해석입니다. 마이클 스나이더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한 인간 생체 분자 아틀라스 프로그램 연구팀은 인간의 장, 신장, 태반에 존재하는 세포들의 분포와 역할을 입체적으로 확인한 연구 결과를 7월 19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단일 세포 수준에서 세포들의 정확한 분포와 역할을 확인한 세계 최초의 세포 지도입니다. 2018년 시작된 이 연구는 인체의 모든 세포가 어떻게 배열됐는지 지도로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포 지도는 질병의 치료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인체 곳곳에 존재하는 세포는 각종 장기나 조직과 상호작용하면서 신체 구성 요소의 기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소아에서 면역체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신체 기관인 장에 주목했습니다. 각 세포의 분포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코덱스란 분석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해 조직을 반복적으로 염색하는 물질을 사용해 각 세포의 유형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상피세포, 결합조직세포, 신경세포, 면역세포 등이 특정한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운용되는지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확인된 세포 지도가 실질적인 인간 건강의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질병과 각 세포의 강한 연관성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증산도의 신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미라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 인간의 원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산도 신간에 대한 진리 내용을 살펴보는 중인데요. 첫째, 인간과 신명세계에 대해서, 둘째는 조상님은 제1의 하나님이라는 내용, 오늘은 셋째 주제로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 원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경쟁과 투쟁, 대결을 통해 인류 문명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동시에 경쟁과 전쟁 속에서 패한 자, 약자의 원과 한이 쌓이고 축적되었습니다. 이런 원과 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인류 구원, 후천 성경 건설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원과 한이란 무엇일까요? 원은 남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가슴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원은 개별적인 정서로서 개인의 삶과 환경에 따라 내용이 다양합니다. 반면에 한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꿈과 희망 등 무엇을 얻기 위한 바람의 욕구가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 등 무엇을 채우기 위한 욕망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자신의 자질과 타인과의 경쟁과 방해, 환경적인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좌절되고 꺾일 때 원한이 쌓이게 되고 이후 상대방과 세상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영혼에 상처가 생겼다면 그것이 한이 됩니다. 그럼 온갖 한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인류의 역사는 천지 대자연의 상극 질서를 바탕으로 문화와 문명이 성장 발전해 가지만 근본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뿌리를 잃고 오직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립과 경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상극의 질서 속에서 무척 잘 사는 길은 척이 없어야 잘 산다.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척을 짓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로 인해 원한을 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참회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 맺힌 척신은 자신을 해친 사람이나 그 후손에게 달라붙어 반드시 보복합니다. 증산 상제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상극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이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고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무척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사람도 일평생 살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척을 짓거나 척을 받게 됩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원한을 맺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상극질서로 돌아간 선천인류의 역사입니다. 상제님께서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이 맺히고 쌓인 신명들, 즉 척신의 보복으로 인하여 내가 큰 병이 들거나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참사가 숱하게 일어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 참사가 현실에서 원인이 있어 참사의 결과로 드러나지만 참사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원한 맺힌 척신의 보복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덕지가 필요 여경이요 적악지가 필요 여앙이라.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아 경사가 있고 악을 행하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과 법칙은 누가 독창적으로 제시한 원리가 아닙니다. 인과율은 만사와 만물에 적용되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지만 전체 과정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음해하거나 해코지하여 원한을 맺게 한다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보복을 당하거나 또는 내 후손 때에 이르러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무엇보다 추살 개벽을 앞두고 모든 척신과 마신으로부터 자손을 살려내기 위해 영적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아 혈통줄을 바로 잡아야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세 글자로 말하면 이신사, 즉 하늘의 이치와 우주를 다스리는 신도와 인간의 역사입니다. 천지의 이치가 천지인 3개 우주에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 다스리는 주체가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과 천지 신명의 신도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인 인간의 역사란 하늘의 이치, 즉 천지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천지의 이법을 다스리는 천지의 모든 신명이 개입하여 인간의 역사, 즉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희로애락과 국가와 문명의 흥망성쇠 등 인간의 삶과 역사란 천지 대자연의 품속에서 신도와 인간이 음양일체가 되어 빚어내는 우주의 종합 예술입니다. 일례로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자의 깨달음,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 끝에 얻는 영감은 주어진 환경만 다를 뿐 이면에는 신의 손길이 작용하는 점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상제님은 천지 공도를 집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의 입법과 상관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자기적으로 세상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한다면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법과 신도가 일체되어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신도와 인간이 음양일체가 되어 드러난 현실 세계가 진리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은 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 근본 이유는 동서문화가 싹트고 뿌리내린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을 하늘 땅을 빚어내고 인간을 창조한 유일신으로 인식한 반면 동양에서는 신을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상제님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양과 서양의 신관의 총 결론은 이론적 다신관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재신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열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론적 다신관이란 한 분의 최고신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근본은 같지만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인권 평등, 인간 존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권 자체는 평등하고 또 누구나 존엄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 역할과 위상은 다릅니다. 신명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베푼 공덕에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천상 신도 세계에서 독격과 위격이 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천상 신도 세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증산 상제님은 최고의 조화 권능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의 세계를 주재하여 다스리시는 최상의 위격에 계시는 인격적 통치자입니다. 오늘 모든 고통의 뿌리, 오난을 시작으로 동서신관의 결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도 세계를 체험하고 신명과 하나가 되는 수행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라 교육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고 삼신 할머니로부터 비롯한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고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시간을 만약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풋풋한 10대와 20대로 가고 싶다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얼음 못지 않습니다. 방학이 있는 여름 특집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민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그들만의 독특한 스트레스 해소법 함께 보시죠. 오늘은 삼신조화 수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어떻게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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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중학생들이신데 중학교에 올라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라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네. 너무 많이 받아요. 중고등학생 중에서 실제로 10명 중에 서너 명 정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아. 네. 성적. 잔소리. 부모님이 너 지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네 갈 거니 스트레스 원인이 뭘까? 성적?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과목이 지금 뭐 어려운 과목이나 이런 게 있어요? 과학이 어렵구나. 네, 수학이랑 영어랑 수학, 영어. 친구 관계. 네, 친구 관계는 뭐 친구끼리 좀 사이가 친구들이 네. 다 없어요. 친구들이 없다. 네, 또 외롭다. 네, 좀 외로워요. 네, 학생이다 보니까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친구 관계, 외모, 부모님의 잔소리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는 좀 스트레스를 언제 많이 받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싸울 때, 그럴 때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이랑 싸울 때가 좀 있죠. 네. 그럴 때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구나. 또 다른 스트레스 받는 때가 있나요? 이제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성적이 낮게 나오거나 그럴 때 좀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조금 다르죠, 분위기가. 어르신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하는 과목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올라가니까 더 받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과목 양도 늘어나고 공부하는 난이도도 올라가다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 가을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는 안 그래도 학교에서 여학생이 적은데요. 그 여자친구들 중에 저랑 성격도 많이 안 맞고 이제 취향도 안 맞아서 이제 서로 따로따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여자친구들을 잘 못 사귈까 봐 걱정이 돼요. 가을 친구는 학교가 남녀공학인데 여자들이 좀 작은 학교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중학생 때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들끼리 사이가 조금 어려우면 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네요. 네. 정인이 같은 경우는 언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는 아무래도 중학교 올라오니까 학업 중에서 특히 수학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풀만하고 막 이렇게 변수 같은 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문자 들어가면서 ABCD 이런 것들이 조합되면서 문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헷갈리고 그래서 시험 점수도 낮아지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 수학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을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수포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좀 수학을 포기한 상태여서 좀 그런 부분 스트레스는 많이 없었는데 정인이 같은 경우는 또 학업을 또 충실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학업 공부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언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중학교로 올라오니까 장소도 바뀌고 선생님들도 바뀌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규정이 엄청 엄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아닐 때 체육복을 입고 있기만 해도 선도부 언니들이 이름 적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공부 단계도 다르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때 비해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규율도 심해지고 학업 양도 늘어나고 난이도도 높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청소년들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또 친구들 또 굉장히 스트레스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가을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중3이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지 진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성적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도 막 밤 늦게까지 막 10시간, 11시간 그 정도까지 다니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하는 친구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중3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이라든지 또 대학을 가야 되는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네요. 우리 정인이 같은 경우는 언제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나요? 저도 가을이 언니랑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니는 애들 있고 그것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자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지영이는 좀 어때요?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주변 친구들도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거의 절반이 자기 친구나 학원에 뭐 아는 선후배와 갈등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을 얘기하기도 해요. 친구 관계도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잘 푸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정인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지금은 수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자주 푸는데 예전에는 제가 남들에 비해서 수행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그 먹는 걸로 풀었거든요. 저희 얼마 전에 약과 유행했던 거 아시죠? 약과가 엄청 유행해서 막 약과 그 브랜드별로 막 가서 먹어보고 뭐 또 어떨 땐 엽기 떡볶이 유행하는 그런 것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죠.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키가 위로 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눕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자꾸 제 몸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했는데 제가 8시마다 줌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하는 겸 스트레스를 풀어보자 이걸로 라는 생각으로 한번 수행을 해봤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먹는 거보다는 수행 위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더니 살이 이제 또 이렇게 쪼그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수행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전환을 시킨 거네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불러온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영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필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음악 감상이나 취미생활 같은 걸로 풀고 있어요. 우리 지영이는 취미생활이 뭐예요? 저는 예술단 타악팀 단원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악기 연주, 뭐 장구나 꽹과리 등으로 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가을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옛날에는 살짝 스트레스를 마음에 품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이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더불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힘들어하니까 엄마랑 언니가 이제 호흡을 눈을 감고 해보거나 수행을 해봐라 해서 해봤는데
그 마음에 있던 스트레스가 싹 하고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수행을 할 때 이제 주문 수행도 중요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호흡 수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호흡 수행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고민이라든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뱉기도 하고 긍정적인 감정, 밝은 에너지를 들이마시면서 스트레스가 일부 해소되는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 좀 더 이렇게 생활하는데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좀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동현이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현이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지금은 수행으로 풀고 있지만 예전에는 물건을 망가뜨리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수행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도 되고 여러모로 좀 더 효과적인 것 같다,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좀 들어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삼신조화 수행을 하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에 비해서 이 수행의 어떤 효과가 더 크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 더 좋은 점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인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먹는 걸로 항상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먹는 거는 솔직히 먹을 때 잠시 동안은 만족감도 있고 너무 행복하지만 나중에 되면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저한테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돈도 계속 쓰게 되고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살도 계속 찌고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걸로 돈도 쓰고 살도 찌는 것보다는 수행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집중도 하고 호흡도 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막 먹는 걸로 푸는 것보다는 건강에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은 이 수행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지영이는 어때요? 저도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만은 이유로 자기 건강이나 정신에 안 좋은 그런 필요 없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자기 정서적으로 진정이 될 수 있는 수행이 더 좋다 생각해요. 우리 지영이가 그 연령 또래에 비해서 어른스러운 것도 다 수행의 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을이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수행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게임을 하면 눈도 안 좋아질 뿐더러 시간도 이제 낭비가 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이제 목도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수행이 스트레스 해소법에 너무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면서 더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많이 다운돼 있을 때 수행을 하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안 되면은 그 전에 수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어머니께서 집중이 안 될 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봐라 하셔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효과가 많이 좋아서 이제 집에서 공부하기 전 때마다 수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청소년들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성적이고 학업인데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좀 푼 사례군요. 정인이 같은 경우도 그런 체험 사례가 있나요? 네, 아까 집중력 그 얘기를 하셨는데 평소에는 숙제가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가끔씩 10분 안에는 다 풀던 게 막 20분이 걸리고 30분이 걸리고 완전 안 풀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안 풀려지니까 치워두고 막 다른 걸 하다가 시간이 가면은 또 8시에 수행할 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숙제는 제쳐주고 수행을 하고 다시 숙제를 하러 왔는데 갑자기 아까 아예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풀리던 날도 수행을 하면은 숙제가 잘 풀리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수행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수행할 시간을 한자라도 더 외우고 공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정인이 같은 경우는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고 학업을 했더니 오히려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는 또 체험을 하셨네요. 사실은 이 수행이 집중력이나 암기력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는 이 수행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도 있나요? 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기분이 또 우울해지고 사소한 거에도 화를 잘 내는데 수행을 하면은 그 우울해지고 화가 났던 마음이 전부 다 추스려지고 차분해지면서 홀가분해져서 기분이 좋아져요. 가은이도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또 그것도 많이 참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이게 조금 해소되고 긍정적인 마음이 좀 많이 생긴다는 거죠. 네, 우리 동현이는 어때요? 전에 동생이랑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수행을 하니까 좋았던 적이 있어요. 동생이랑은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2살 정도. 아, 저도 동생이 지금 2살 차이인데 어릴 때 동생이랑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동생이랑 싸우면 동생 있는 사람은 알 텐데 싸우고 나서도 이제 화가 안 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동현이처럼 수행을 하면 마음이 또 빨리 가라앉고 또 동생과도 빨리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행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제 아는 청소년의 사례예요. 어떤 사례냐면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은 청소년이 있었거든요. 네, 꾸준하게 이 삼신조화 수행을 하면서 피부가 좋아진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피부가 좋은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행을 꾸준히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행에는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아직 수행을 못 해본 다른 청소년들도 이런 수행의 좋은 점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수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솔직한 대담 정말 재미있게 잘 봤는데요. 부모님이 따로 간섭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기 전에 늘 수행을 하고 사춘기 시절에는 이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는데 그걸 수행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전국의 부모님들께서 감탄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수행으로 좋은 사례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조화신선 도통수행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모시는 것은 동서고금의 문화사상, 인문학, 의식주 생활문화의 원형인 신교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지금부터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정화하겠습니다. 호흡은 수행의 첫 출발점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수화 기운이 순환되는 만큼 젊어지고 건강해지며 마음이 밝아집니다. 내 몸에는 우주 조물주 삼신의 존재 원리에 따라
세 가지 빛의 통로가 있는데요. 바로 성명정이 깃들어 있는 상단과 중단, 하단입니다. 상단은 조물주 삼신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어 해의 나라, 불의 나라, 성령으로는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단은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 태극수인 정수가 있어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성령으로는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내 숨결을 따라 불과 물이 성령 차원에서는 봉과 용으로 충맥을 따라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쉬겠습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 하단을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불새가 날아서 쫙 내려가 나의 하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순수하고 영이 맑은 아이들은 그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나의 상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음양 율동은 우주의 율려 리듬과도 같습니다. 옴과 훔 호흡 수행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 몸을 율려의 조화 빛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무병장수 삼신조화 신선수행법은 정공과 동공을 함께합니다. 동공은 내 몸과 마음의 묵은 기운, 졸리고 피로한 기운 등을 짧은 시간에 떨궈내고 전체 몸을 조화시키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생존 수행을 해야 하는 우주 가을 개벽기에는 동공이 중요하며 동공의 역동성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근원, 그 중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공은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앉아 호흡과 주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아주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때는 고요히 좌정해 내면에 집중하는 전공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전공과 동공을 적절히 활용하며 수행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공으로 주송하는 방법 중에서 소리를 내서 주문을 읽는 방법을 독송이라고 합니다. 독송은 소리를 신경 쓰면서 주문에 빠르게 집중할 수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송주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또는 아주 작은 소리로 송주하면 호흡에 맞춰 주문을 읽는 게 중요해지는데요. 내 의식과 주문, 호흡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아주 깊은 집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에 몸의 기력 소모가 작아 원기 회복이 빨라지며 내면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주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심의 경계에서 주문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념이 많은 복잡한 현대의 사람들은 염송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묵송으로 아주 작은 소리로 주문을 읽으셔도 좋으며 일심으로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각성되고 강력해지는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길 바라며 주문이 입에 익으면 자연스레 눈을 감고 주문 소리에 집중하여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히 좌정해 염송으로 우주 정신과 우주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각 21독 송주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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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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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 사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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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
음니지야도래 음니합니사파 음치 델천상원군 음니지야도래 음니합니사파 음치 델천상원군 음니지야도래 음니합니사파.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양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주문의 기운을 하단에 넣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나의 두 손의 지휘에 따라 율려 조화가 가득한 주문의 기운이 백광의 빛으로 나의 하단전에 송송송 들어갑니다. 그럼 무심의 경계에서 진득하게 주문 소리와 하나 되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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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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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 기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은 우리 몸의 기맥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맥이 뚫리면 건강해지고 장수하며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도통 천지 기운도 축맥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축맥을 맑힌 만큼 우주의 깊은 근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축맥이 막혀 있으면 천지 기운을 내려줘도 옆으로 다 흘러버린다 하셨습니다. 막힌 기맥을 호흡으로 뚫기에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기맥이 많이 막히신 분은 축맥을 뚫어나가는 과정에서 자갈이나 시멘트, 돌 등이 보이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막히셨다면 모래 등으로, 축맥이 많이 막히지 않은 분들은 백지 같은 종이가 껴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는 흙이 씻겨져 나가는 모습을 수행하다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후에 축맥과 몸 안의 기맥들이 뚫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축맥을 뚫기 좋은 길이 30cm에 직경 3cm 정도의 길쭉한 빛봉 모양을 만듭니다. 양쪽 끝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힘차게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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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은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인맥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쭉 내려오지만 동맥은 감독할 독, 살필 독자라는 한자 뜻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운을 쭉 올려줍니다. 그럼 이제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심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의주인 나의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빛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자신의 수행력에 비례하여 빛판이 환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오늘도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도 폐와 기관지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좌측 폐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우측 폐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기관지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의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빛판을 만듭니다. 빛판을 셋으로 나누어 오른쪽 폐와 왼쪽 폐 전체를 그리고 기관지 전체를 빛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선려화를 심어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는 율려빛이 그대로 뭉쳐있는 놀라운 조화꽃이자 생명의 꽃, 기적의 꽃입니다. 인간의 몸을 영원한 빛의 몸으로 무너지지 않는 신선 몸으로 만드는 천상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선려화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율려빛으로 충만해지면서 자가치유가 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선려화를 받는 예식을 진행하면 마고 삼신 대성모님께서 천상에서 직접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한순간 내려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선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나 선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어 전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이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려화와 똑같은 선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선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선려화를 여러 개 심으며 수행 중간중간 추가로 계속 선려화를 분화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조화광채 비침을 꽂은 폐에 선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겠습니다. 선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려화가 60조 개의 세포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로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이제 시천주주 태울주 도공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선녀와 꽃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의 아픈 부위의 세포를 소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녀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선녀화를 심은 여기저기에서 부분 폭발이 일어나다가 부분 폭발들이 뭉치면서 점점 더 크고 강한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몸 전체에 빛폭발이 생깁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아픈 부위에 선녀화를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녀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는 이미지를 그려 나가시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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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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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가장 힘든 문제는 잡념 때문인데요. 이 잡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나의 과거, 하루하루의 삶이 정화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맑은 물을 따라 청수를 모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행을 하면서 망량님들과 소통하는 진실된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자신감과 함께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더욱 수행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늘 율료조화가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